2023년 1월 5일 목요일 밤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작년에는 내가 이제 내 영상 기록을 남길 때에 이제 대선 끝나고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내가 이 멘트를 할 때는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내가 좀 멘트를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 이제 새해가 된 지도 한 5일째잖아요. 그러면은 금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단 내야 뭐 5년짜리 대통령은 참 신경도 안 쓰지만은 5년짜리 대통령 그 뭐 입에 담을 그 가치도 없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래서 대한민국 뭐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조차도 안 줍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일단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시고 그 한 짧죠.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바로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십니다. 등극을 하시게 되고 이제 아시아 통일을 하게 되고 이제 또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세계 황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자 살자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제일 밑 기초가 일단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되시는 것이 이제 금년이단 말이에요. 금년인데 몇 월 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때를 앞두고 내가 일기를 적어보는 겁니다. 난중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순신 장군님은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요 7년간에 1592년 임진, 1593년 계사, 1594년 갑오, 1595년 을미, 1596년 병신, 1597년 정유, 1598년 무술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7년간의 기록을 남겼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유튜브로서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 뭐 내가 남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내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주 극소수지만은 또 이렇게 극소수의 이제 한 몇 분이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하면은 업로드를 해놔야 되니까 업로드를 안 하면은 이 용량이 차고 넘쳐서 보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부득이 업로드를 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내가 이거 비공개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꼭 진짜 그 어떨 때는 내가 그 뭐야 뭐 이제 종이 그래 있는데 절에 가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가만히 있으면 뭐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냥 나무 막대기로 치면은 종이 소리가 나거든. 안 그래요? 세게 치면 아주 큰 소리도 나고 멀리 가고 약하게 치면은 소리가 짧고 적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용하게 있는 사람한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똑종하고 같아요. 건드리면은 원래는 참지. 그러니까 절대 나는 이제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진 않아요. 참는데 이제 속으로
하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거 내가 저 업로드를 시켜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내가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 몇 번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비공개로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더라고. 그것도 기록 아주 소중한 기록이거든요. 한 1시간짜리 한 반 시간짜리 그 내가 아주 참 진짜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네요. 그 비공개로 이제 할 거는 하면 되겠더라고. 내가 이제 사적으로 내가 어디 이제 뭐 가서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은 비공개로 이제 하면은 남들은 못 볼 것 같더라고. 이때까지는 그걸 몰라 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내 아들 그 결혼할 때도 내가 실제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다고. 몇 년 됐죠.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 여기 같은 이제 우리 당원님들이 알아가지고 부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엄청 미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참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공개 처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남들 보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래 12월 31일 날 한 6일 전에 내가 장유 영성센터 가가지고 이제 그때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거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정말 지금 영성센터장님이다 그러면은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흑살이 쪽지로 봅니다. 안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도 지금 이래 보면은 아주 아직까지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그런데 거기에 영성센터장이다 그러면 제대로 보겠느냐고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영성센터장 같으면은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정말 어려울 때 고생했다 하는 것을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아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때의 영성센터장을 통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이렇게 좀 아련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성센터장 참 얼마나 심플이 좋아지겠느냐고요. 하여튼 그날에 영성센터장님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대화 내용은 전부 다 불로유 아닙니까? 불로유를 이제 만드신 분은 우리 김기철 천사님께서 한 몇 년 전부터 만들었다고. 그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불로유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분은 이제 기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그냥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지 망치 같다고.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런 특이한 어떤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영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우유 이야기를 하신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때 바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지금 1년 넘는 그런 불로유가 엄청 많아요. 그게 내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날에 이제 대화 내용이 요즘은 이제 불로유니까 불로유에 대한 그런 대담하는 거 이것을 이제 유튜브를 내가 찍어서 이제 해놨는데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꼭 860명에서 멈춰 있었는데 지금 900명이 다 됩니다. 896명이니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내야 구독자 수가 한 사람이든지 10만 명이든지 전혀 나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많아진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김기철 천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짧은 동영상인데
그것을 보신 분이 1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대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이제 이번 일요일 날 부평동 시장 가가지고 말이지, 광복동에 보면은 롯데백화점 안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날 1월 1일 날 쉬더라고요. 쉬어가지고 근무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살 걸어와가지고 부평동 시장에 이제 와가지고 좀 먹을 걸 좀 샀는데 옷꼬시를 좀 샀어요. 강정을 사가지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심심풀이로 좀 이렇게 좀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먹고 있는데 문을 누가 이제 두드려요. 톡톡톡톡 두드려요.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 집 앞에 허경영을 제대로 알자. 내가 그걸 조그만한 걸로 하나 붙여놨다고. 붙여놓고 창가에다가 허경영 우리 총재님 사진을 큼직한 걸 2개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허경영 총재님을 엄청 따르는 사람인데 야 만나니까 반갑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뭐 하늘군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속으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래가지고 엄청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대통령 되기를 기다리는 젊은 청년이에요. 한 20대 초반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반갑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불러요 아느냐니까 알죠 그러더라고. 그럼 맛이 보았느냐 만들고 있느냐니까 그거는 안 한다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또 설명하고 총재님 그 사진도 친구하고 왔더라고. 2장을 줬어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달 전에도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왔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막 허경영 이러더라고.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파이팅 하고 말이지. 내보고 막 손을 잡고 막 반갑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집안에 앉아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거는 뭐 실제입니다. 실제고. 요즘은 이제 손에 이제 반창고를 안 붙입니다. 전에는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반창고가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다시피 반창고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것은 불로유 이거 불로유 지금 그걸 좀 발랐고 또 이제 우리 부산에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네요. 하여튼 모 천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순마유 그러니까 말로 만든 그 기름을 일본에서 북해도에서 놓은 그런 그걸 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르고 장갑을 끼고 이제 입고 이러니까 아프지도 않으니까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이 손이 아프면은 진짜 아픈 사람은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요 하나만 아파도 굉장히 아픈데 이 손바닥 전체가 다 아프거든요. 오른손 왼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막 이거 유튜브는 이제 워낙 내가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보기는 보는데 유튜브 찍을 걸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아프니까 첫째. 그런데 이제 이 아픈 게 없으니까 살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그걸 이제 같이 섞어서 했어요. 불로에도 하고 이제 마유도 바르고 이러니까 그 바른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보다시피 손이 좀 이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낙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무슨 낙이 있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진다고. 기다려지는 것은 뭐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신인님의 이제 가르침, 말씀이 예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 마태복음 보면은 그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의 그 말씀,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틀, 2시간짜리가 이제 2번 반복되니까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진짜 아무것도 없지. 그날은 딱 그 시간 그걸 봐야 돼요. 진짜 마음 부득이 할 때 이제는 끄자. 끄고 이제 그 재방송을 보자 이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방송이 안 될 때가 있어. 왜냐하니까 그 나가서는 안 될 게 나갈 때는 그 카트를 하고 며칠 뒤에 또 나가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게 이제 내가 사는 재미예요, 그게. 그 낙이 없으면은 무슨 낙으로 사노?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운다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무슨 낙으로 사는겨?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인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재미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내가 아래도 이야기를 얼핏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그 신천지라고 있어요. 이만희 그 교주인데, 거기에서도 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죽자 살자고 따라다니냐고. 아래는 그 대구에서 뭐 한 10만 명이 또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졸업식을 했니 어떠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신천지를 완전 매도몰신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 몇십만 명 되잖아. 몇십만. 가정도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들 거기에 모두 올인을 한다고. 거기에서 도통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보면 참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지금은 말을 잘 안 하죠.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정통 기독교나 가짜거나 어쨌든지 간에 뭐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그 1만 2천 뭐 몇 명에 14만 4천 명이라 그러지. 거기는 14만 4천 명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1번부터 14만 4천 명까지 이제 그 순번이 있다고. 앞으로 갈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래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 딱 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100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큰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1번이 예수고, 이만희는 예수하고 자기가 이제 영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고, 2번은 뭐 모르겠어. 예수 다음이 베드로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상의 높은 영하고 이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뭐 100등 안에 들어가면 그거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1000번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높은 거고, 10,000번 안에 들어간데도 높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 이제 14만 번째 가도 그거는 뭐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강정산을 뭐 믿는데도 이제 뭐 거기도 이제 뭐 도통을 받느니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매도몰신하고 이러는데, 석가모니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성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대를 하고 무성정덕극을 하고 이제 가르침을 펼치다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엄청 많은 사람이 사리자라고. 반야신경에 놓으면은 그 사리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리자야, 사리자 시제법 공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그 사리자는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고. 석가모니는 그 당시 성도할 때 뭐 35살이지만은 사리자는 그 당시 한 80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꽃배기로 많은 사람이 제자로 두었다고. 그런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도 있는데, 거기서 한성이 이제 석가모니가 한번 연꽃을 한번 딱 들었거든. 딱 들으니까 가슴이 이제 빙그레 웃었어. 딴 제자들은 왜 자기 선생님께서 연꽃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리송하거든. 아둔하단 말이야. 그런데 가슴은 빙그레 웃었거든.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상근기라고, 상근기.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다고. 상중하가 있다고. 도통을 받는 것도 상중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은 빨리 깨닫는 거. 계면원이다. 원래 계면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진 계면원에 토끼가 있다. 계면원은 이제 토끼해인데 환영할 때 영자에다 보면은 토끼가 있다고. 맞이한다는 거. 영자는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환은 기쁘다는 뜻이거든. 굉장히 기쁘게 아주 기분 좋게 영을 맞이한다는 거죠. 맞이한다고. 환영합니다. 아주 맞이한다는 거예요. 맞이하는데 토끼가 있다고. 토끼해에 온 인류가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송구영신, 구는 오래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송은 보낼 송자고, 보내고, 새로운 것을 영접한다,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영자도 토끼가 있다고. 토끼해에 온 인류가 신인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해요. 그것을 총재님께서 아래 그 이봉규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또 가습처럼 빙그레 웃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게 원래 될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말씀을 듣는 낙이 있고, 두 번째 낙은 뭐냐니까, 정치 평론가 평론을 듣는 게 또 낙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경영 총재님의 토요 강의 한번 놓치떼보라고. 얼마나 아쉽느냐고. 못 본다 그래 보라고. 전에 2016년도 내 군번이 2016 군번이라고. 2016 3월달 3월 군번이라고. 총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 언제 회원이 되느냐. 2017년에 들어왔느냐. 2018년에 들어왔느냐. 2019년에 들어왔느냐. 2020년에 들어왔느냐. 그거 다 자기가 이제 회원 등록한 해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2016 해라고. 그것도 3월달이라고. 3월달에 이제 총재님을 알아나고 정식 등록할 때는 2016년 5월달에 내가 등록했어요. 회원 가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회원 가입할 때 총재님께 이제 그때는 전화하면 지금도 아주 급할 때는 전화하면 통화가 돼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전화하니까 바로바로 통화가 됐다고. 그때 이제 총재님께 두 번 물었지. 첫 번째는 2016년도 내가 3월 26일 날 서울에 가서 이제 그때는 종로 강의장 그 전에 강의장이 있어요. 빠삐엔이라고 박경자신가? 있던 건물인데 서소문인가 서대문인가 그게 그 옆에 빠삐엔 건물이 있었다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양현민 고모님인가? 양현민인가? 이름이 맞는가 모르겠네. 양현민 고모님하고 김기상 고모님을 그때 만났다고. 그때 양현민 고모님하고는 이제 내가 짧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깊이 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루지만은 아주 이제 아주 친밀한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잘 못하겠고.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총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말이야. 뭐든지 움직거리면 다 돈인데
회비가 없더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뭐 건물 대여로도 있을 거고 뭐 딱 하면은 전기세 수도세 다 들 거고 뭐든지 한테 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 회비가 얼마입니까? 궁금하니까 준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보니까 그냥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안찮아요. 어디 가더라도 뭐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종전에 내가 그 강의를 들으려고 가는데요. 회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그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비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없어도 되나 하면서도 내가 그래 갔어. 실제 이제 그때는 회비를 받지 않았어요. 회비를 안 받았고 강의비가 없었어요. 없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비를 걷더라고요. 식사비를 이제 그때 10,000원씩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걷고 이제 옆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때 총재님도 식사하고 있는데 또 오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총재님하고 또 사진도 찍고 사진 그때 한 서너 번 찍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총재님께 그때 한번 전화했고 그 뒤에 이제 한 2달 뒤에 이제 아련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또 전화를 했었을 때는 저기 회원 등록을 하는데 이거 도저히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 시킨 대로 하니까 등록이 안 되더라고. 그 어떤 전화번호가 있는데 암만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총재님한테 바로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바로 받으시는 거야. 그래 총재님 내가 이거 회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암만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좋습니까? 이랬더만은 총재님께서 몇 번에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원하냐고, 못 외우지. 아이고, 그 전화번호 모르겠습니다. 라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회원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그때 뭐냐 하니까, 총재님께서, 1997년 15대 대선에 나왔거든. 15대 김대중 대통령 될 때. 그때 총재님께서 하신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다고. 그래, 요걸 들으려면은 회원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랬다고. 그래, 이거는 엄청 듣고 싶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회원 등록을 한 거지. 만약에 그때 한 100만원 줘야만이 된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 냈을 거예요. 듣고 싶단 말이야, 이게. 이야, 그때 1997년도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얼굴 표정은 어떻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뭐 1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내가 돕고 싶지. 반드시 회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팍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동영상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그 당시는 그랬었다고. 그랬듯이 지금 내가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두 개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은 정치평론 하는데 상중하가 있다고. 상중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규제라고 있어요. 정규제도 있고 또 조갑제라고 있어요. 조갑제. 그리고 이제 뭐 고승국이도 있고 또 이봉규 이런 사람도 있고 기타 이제 여기 뭐 이동영 작가라든지 최전봉 교수 뭐 김용민 씨 또 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요즘은 뭐 이름 대고 TV가 엄청 많으니까 뭐 강신업이도 있고 또 윤창정이도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이 한 몇백 명, 한 5, 600명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탑이 있다고, 탑. 그 이제 오래 듣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 변희재라고. 내가 딱 보면 그래요. 이제 변희재 이 사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상중하러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었는데 왜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변희재 강의를 나는 안 들으면 안 돼. 아주 뭐 중독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말씀하고 뭐 경이야 틀리지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듣느냐 하면은 총재님께서는 말을 하시지만은 말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이봉규 씨하고 의자에 대화를 할 때도 자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제 이준석이가 나갔으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잘라냈잖아. 그 어린애를 잘라내버리고 지금 이제 정진석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데 이제 옳은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3월 8일이니까 지금 한 2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누가 될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총재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잖아.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못 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또 질문이 오죽이나 할 게 많겠느냐고. 윤석열 정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할 수도 없고. 응? 청담 게이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이거를. 총재님께서는 못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안 된다고. 우리 하늘구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를 꺾어버리고, 만약에 이제 이봉규 씨거나 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이제 물어보면은 구렁이 답 넘어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문답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는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는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설명을 못 해요. 대선 전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윤석열 정부가 4개월밖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기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산이 이제 용산이니까 용산에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파워가 아주 좋다 그러잖아요. 여의도 국회를 꽉 잡는 그런 그 형국이다 그렇게 하셨지. 그래가지고 김건희 파워를 가지고 지금 강신업이가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지금 강신업이가 이제 그 국민의힘당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강신업이 말 한마디면은 뭐 한동훈이가 그냥 찍소리도 못 해버린다고 지금 이런 판이라고 지금. 강신업이를 뒤에서 받쳐놓는 것은 김건희잖아. 김건희 여사지. 내가 보면은 참 누구라고는 말씀 못하겠지만은 이 사람들 하루바삐 지금 그런 자리에서 탁 사표 쓰고 싹 나오고 자기가 부정하게 번 돈 같으면은 전부 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면서 다 갚아야라고.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부당하게 벌었다, 또는 딴 사람 앞에 피눈물 나게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50억을 받았단 말이야. 50억을 이렇게 두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벌었는데 25억씩 딱 나누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제 50억을 주기가 25억 주기가 그래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깜빵에 보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몽땅 자기가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재산을 축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지금 뭐가 그래 급하나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 정말 내가 양심을 속이고 참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 재산 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물을 흘리고 눈물을 진심으로 흘리고. 그게 더 급하지 않겠어? 그리고 바르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게 된다고.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치 평론하면서 조금 전에도 보니까 이재호라고 있어요. 이재호 그 국민의힘당 상임고문 이 사람하고 저기 유인태라고 저기 국회 사무총장 하던 사람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김현정의 그 CBS 뉴스소에서 뭐 좀 하는 것을 내가 잠시 듣다가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 유인태나 이재호나 저 조갑재나 뭐야 저게 뭐
숱한 정치평론가들이 그 저기 뭐야 박상훈이라고 있어요. 우리 정치 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차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낮은 차원이라고. 바둑으로 말하면은 1단도 안 해. 한 몇 급수가 있으면 몇 급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단을 넘어가더라도 1단, 2단, 3단, 4단, 뭐, 그러니까 정치 9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단도 있고 이랬듯이 최고의 우두봉에서 사는 것이 나이는 젊지만은 변희재 씨가 잘해요. 아주 어제는 진짜 막 김기현이 그 지금 원내 총무했던 사람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해버리더라고, 변희재가. 그리고 오늘은 강신이 보고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아주 그 진짜 그 진실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진짜 막 억누르는 그런 파워가 있더라고. 아주 그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는 두 개 재미로 먹고 살아요. 변희재 씨 정치평론 듣는 재미도 있고, 또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재미도 있고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미처 말씀하지 못하는 것을 변희재 씨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볼 때 원래 환영한다, 맞이할 영자에 토끼가 있다. 토끼해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장면 내각이나 저게 저 최규하처럼 이렇게 단명이단 말이야.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1년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 문제라고. 그것이 이제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뭐 그 60, 70대 이상 그런 뭐 노인들, 치매 걸린 노인들을 이제 속이는 것이, 속여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그 무인기 이제 이래 와가지고 오늘 용산 그 대통령궁을 이렇게 한번 빙 돌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오늘 밝히는 거거든.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으로 봐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오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금년 1월 1일 날이 이제 총재님 양력 생신이신데, 생신 이제 강탄 이제 또 축하를 지난달에 했었다고. 음력으로 12월 달에 했는데 양력으로 한 번 더 하신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막 두 번을 하시나 이렇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딱 그날에 내가 볼 때는 스타가 두 사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구례에 사는 이혜란 우리 천사님께서, 총재님께서 살아오신 그 내역,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은 강의를 많이 들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재님의 일생을 한 편에 실어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총재님의 그 한평생 그냥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을 수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편에 실어서 압축을 해서 그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 이혜란 천사님께서 시를 낭독하실 때는 울었다고. 막판에 내가 이제 우시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현장에서 내가 없었던 것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신방호, 이제 이름 개명해서 신성일인데,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고.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기가 완전 소화시켜서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보단 말이야. 바보. 국민밖에 모르는 바보. 요즘같이 면역이 떨어지는 세상에 불로여주는 허경영. 뭐 내 가사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불로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무료급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때 총재님께서는 많이 웃었다고.
한편은 울고 한편은 웃으시고 한편은 여자고 한편은 또 남자고 한편은 쉬고 한편은 노래고 신방호님께서 좀 신성일님께서 정말 그 압축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성일님께서 이제 자기가 노래하기 전에 간단한 멘트를 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고생 끝에 허경영이 온다. 그러면서 일치월장이다. 그게 함축에 있다고. 긴 말이 필요 없다고.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 그냥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싸울 때는 말이지. 그냥 김두한이가 싸움할 때 한 방에 막 적을 떨어뜨렸듯이 딱 급소만 이야기한 거라고. 고생 끝에 허경영이 온다. 우길성천이다. 토끼는 뛰잖아.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간단 말이야.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 해라고. 그 해를 자기가 길게 내처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짧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버린 거야. 해버린 거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좀 뭐 계속 이어지다가도 또 끊길 때가 있고 그렇게 또 끊기면은 또 이제 또 뭐 말하다 보면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손이 이렇게 이제 아프지가 않으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 북해도에서 만든 거죠. 마유 저것도 하고 그걸 주신 성의를 봐서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분이 너무 이제 마음이 고우시니까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바르고 이제 불로에도 바르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아프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금년이 이제 확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총재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수첩에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이 되어 있다고. 2025년에. 그리고 총재님께서 2022년 3구 대선 전후로 해서 한 2, 3일 전후로 해서 뭐라 그러나 어떤 드라마다 보면은 반전을 통해서 이제 바뀌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반전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제일 진짜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하늘공룡 우리가 이제 다 가서 보면 알잖아. 다 알잖아요. 그 백궁 소원석이 왼쪽에 이래 있고 그 앞에 터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깨끗하게 이제 딱 켜 있잖아요. 길이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하늘궁 짓는 것만 남아 있다고 말이야. 안 그래? 짓는 것만 남아 있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런데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신 이후에 이 건물이 짓느냐? 안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건물이 이제 지어지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제일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2022년 9월 9일 날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늘궁 강자 또 토요 강의 이제 이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제 매일 이제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게 아쉬운 것은 그 옆에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이 그 총재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그렇게 아쉬워요. 그 말씀도 다 성경에 만들어져야 될 말인데 그게 다 유실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내가 이번 12월 25일 날 갔었을 때 총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차에 부딪힌 이야기를 했었다고. 총재님께서 타고 다니는 차가 그 롤스로이스잖아요. 롤스로이스가 그렇지. 롤스로이스가 다친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페인트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다가 작업을 하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시속 150km로 이제 와가지고 총재님 차를 박았거든. 받았는데 그 수리비가 뭐 한 1억 정도 나왔다든가 했는데 그 1억을 안 받고 그냥 그 사람을 내보냈다고. 그리고 총재님 차가 이제 앞에 가가 밀려가가지고 총재님 차가 또 앞에 있는 차를 받았다고. 그게 또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단 한 푼도 이 사람한테는 총재님 차 이제 롤스로이스를 받은 그 사람은 일체 이제 이렇게 10원도 받지 않았고 롤스로이스가 밀려가지고 받은 차는 변상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는 토요강의 본 게임이나 하늘군 강에서는 아마 그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신 거단 말이야. 그렇듯이 2022년 9월 9일 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재님께서. 하늘궁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짓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돈으로 짓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하기야 뭐 누가 돈으로 짓든지 간에 지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야 후쿠시마 문제가 해결될 수면 거기 뭐 100조 원 들어오면은 그야 뭐 껌값이잖아. 그래 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나 그건 모릅니다. 무슨 돈을 지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어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고.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짓는다 그랬다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잖아 지금. 그건 뭐냐고. 그거만 하나 보라 말이야.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하려면은 국내 정치를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놔야 아시아 통일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금년이 아주 유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변희재 그 유튜브를 그렇게 내가 보는 낙으로 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본다 이 말이야.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냐고. 어?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누구나 김성기지. 나는 불로유 이것을 하도 요즘 안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불로유를 해가지고 아무 때나 이름을 적어봐라. 허경영 한글로 적든지 한문으로 적든지 영어로 적든지 적은 것은 우리가 썩지 않으니까 이거 희한한 거 아니냐고. 사진도 스티커 총재님의 사진을 붙이든지 이름을 적으면은 썩지 않고 저 불로유를 바르니까 보라고. 손이 지금 내 유튜브 보라고. 유튜브 작년 10월달 11월달 보면은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셀이 막 엉망진창이잖아. 그런데 불로유를 바르고 또 이제 또 마유 저것도 바르고 막 복합적으로 했지만은 여하튼 지금 반창고가 없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제 불로유 복고 이제 이렇게 믿음을 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은 나는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 이전에 6년 전에 2016년 9월 30일 날 내가 그때는 완전 작정했다고. 이제는 나는 적극 지지한다. 이때가 2016년 9월 30일 날 그때 페이스북에 딱 글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아련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김사만 우리 고모님하고 내가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분은 그 2015년 12월 달에 그분이 이제 그 대순 진리를 믿었죠. 50년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아예 쳐다보지 않았거든. 그 가정을 쳐다보지 않은 것은 내가 같아요. 그 강정산이 천하 사는 사람은 불고 가사라 그래. 가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 그거 내가 같더라고.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에도 같이 안 갔다 그랬잖아.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생각이 멀고 깊어야 되고 불시의 일에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 강경산이 하는 말이거든. 그거 뭐 옛날에 많이 외우다가 다 잊어버린 건데 아래 이제 총재님께서 그 말씀하길래 기억이 나더라고.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생각이 멀고 깊어야 된단 말이야. 멀고 깊어야 되고 불시의 일에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항상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이 멀고 깊어야 되니까 남녀 간의 그 난잡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사무의 단계가 사사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다 좋아야 되니까 멀고 생각이 멀고 깊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본에 그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에 신라곤이라는 그 영화가 있다고. 보면은 50살 난 그 신문 기자하고 38살 먹은 서예학원 그 강사하고 여자하고 같이 불륜을 다루는 그 영화라고. 아주 뭐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멋있게 생겼으니까 영화로 보면 재밌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 동물이 지금 뭐냐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는 그냥 다 버려버리니까 가족, 자기 여자도 버리고 자기 아들도 버리고 사회적 명예도 버리고 그냥 멋지게 사랑하고 이제 죽는 건데 어찌 보면 재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고.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게 하다 보면은 난잡한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멀고 깊어야 되잖아. 그 생각도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김사만님께서 2015년 12월 달에 자기가 이제 그 포덕이라 그러지. 기독교 말하면 전도라 하고 대순에서 말하면 포덕이라 그래요. 여기 우리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뭐 나는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12월 달에 도저히 자기는 50년 동안 했지만 이 대순 진리는 끊어버린다. 이제 끊어버리고 자기는 이제 신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뭐냐고 그분은 보니까 기독교는 안 했더라고. 불교도 안 했고 오직 대순만 했더라고. 그럼 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기독교는 아주 뿌리를 뽑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인가 이 사람이 뭐 사표 썼지. 로마 교황들 이때까지 존재했던 로마 교황들 다 데려오라고. 주기경이나 목사나 신부나 뭐 지금 오늘 저기 변희재 씨가 강신입하고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스픽스 나와가지고 공개 토론 한번 하자니까 강신입이가 겁이 나서 안 오더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 뭐 장로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떨거지들 다 데려오라고. 신부 뭐 무슨 주기경들 그 뭐 1억이 오든지 100억이 오든지 내 혼자가 다 상대할 수 있다고. 이거 이런 뭐 방송 들라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고. 나 실제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불교의 대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끝에 이제 강정선을 또 넘어간 거라고. 기독교로서는 세계 통일이, 종교 통일이 안 돼요. 불교를 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야. 세계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그거 초종교, 이걸 내가 찾았다고. 난 10대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 하니까 강정산 교가 초종교가 돼서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닌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는 딱 그만두고 이제 김사만 고모님도 그때 그만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막 조용하게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조용히 내 노래도 불렀지. 몇 번 이야기했거든.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조용히 일시무세 석상공 무전본 천일일 진리 인일삼 일적식구 무기하삼 그 일종무정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조용히 한번 살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딱 들어보면서 보니까 아, 이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의 총 결론이다. 이분이시다는 거 제가 확신하고, 이분은 이제 김사만 그 저기 고모님은 내보다 군번이 늦지 2달 늦죠. 이분은 죽기 일보 직전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2달 동안 못 먹으니까. 그런데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를 보고 이제 미염을 먹고 석가모니가 고행하다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이제 정신을 차렸듯이 미연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은 또 음력 11월 13일 생이 이제 참 신인이신데 그것을 저희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김사만 그 고모님께서 100회 강의를 참석하셨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그때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다고. 내가 이제 그 대구 그 저기 대구 창당 그 할 때 내가 이제 같이 우리 저기 이경래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미실 그 사무장님하고 내하고 이제 이경래 그 우리 부위원장님 그 따님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박마리 저기 우리 저 김해 씨 그 당시 위원장님이었으니까 그분하고 그래요. 갔었을 때 보니까 김사만 그 고모님 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이런 촉이 있다고. 아, 볼 때 저 변희재는 안전나 서나 자나깨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석열을 끌어 당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고. 그래 법사위원장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앞에 자기가 이제 책을 쓴 게 1월 16일 날 나온다네. 그걸 좀 다 돌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아가 가지고 좀 뭐라 한다 그러더라고. 니 이제 좀 바른 말 해라.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찾아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다가 지금 날개를 다는 것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빠빠빠빠빠빠빠 이제 자기들끼리 그 뭐야 그 춘추 전국 그 시대를 지금 어제 유튜브를 좀 하고 있다고 시작했다고. 그런데다가 안진걸이하고 안진걸 민생연구소장하고 지금 연구소장이 적극적으로 변희재를 밀어준다고. 그리고 이제 또 저 평안나무 이사장 그 김용민 저 박사가 이제 또 적극 밀어주고 말이지. 이게 이제 완전하게 지금 하나는 내려오는 거라고. 물론 뭐 변희재 씨는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이봉규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사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은 뭔지를 모른다고. 왜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그랬던 거야. 우리나라 교육제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육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교육을 받으니까 빼딱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단 말이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공부를 하느냐? 성불, 인격 완성, 자아 완성. 나와 남이 하나가 둘이가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야. 무릇 형태가 있는 기라고 하는 것은 같이 범소유상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시 허망한 것이단 말이야. 여몽한포영과 같단 말이야. 개시 허망한 것이고 야기새끼나 이염승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예래단 말이야.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 재산이 몇 조 원, 아무리 무슨 양귀비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예쁜 여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이 동할 수가 있나? 막 겉으로야 예쁘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 동하냐고. 거기 천하사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깊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 이 생각을 할 때에 재산이 많다 이런 것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여하튼 결론은 원래라고. 토끼
환영합니다 할 때 그 토끼가 있잖아. 토끼해잖아 원래가. 이제 달로 따진다고 달로.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오는 거야. 한 사람은 내려오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라고. 내려오는 거 이거는 얼마 못 가는 거야. 그 윤창중이 같은 사람도 내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한다고. 자, 그걸 보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뜰지. 불러요. 이런 것도 말이지. 지금 현재는 KBS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1시간만 이렇게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서 해주면은 뭐 엄청 늘 거예요. 이 폭발적으로 이게 늘 건데. 그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아직까지 KBS, MBC, 뭐 SBS 이런 데서 좀 그런 사례를 발표해 주면 오죽이나 좋겠냐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 못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튜버라든지 아주 이제 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친인척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내하고 친한 사람들 앞에는 이제 내가 우유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문이 금방 난다고. 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게 알 수는 없지만은 쨍하고 터진다고.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거든. 여러 번 했다고. 수많은 그 무명 가수들이 피눈물 나는 참 진짜 무명 가수들의 서러움이 오직이나 많겠느냐고. 그 가수들 그리고 작가 그리고 뭐 사업가 많은 사람들이 무명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성공을 하거든. 그렇듯이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어려운 것을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성공을 하더라도 엄청 큰 성공을 하신 뭐 그런 분이니까 원래 뭔가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게 있는 게 좋다고. 원래 틀림없어요. 그래 총재님께서는 말씀을 못하지만 나는 말씀을 할 수 있잖아. 하늘궁 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그랬거든. 지금 다 돼 있다는 원래라고. 예, 그래서 나는 이거는 조회수가 적은 게 좋은데 나는 이 영상 기록을 남겨놓지. 이것을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방에 이제 카톡방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잘 안 올립니다. 이게 우리 서강종 위원장님 운영하는 방에 올리고 이제 장류 영성센터 거기는 내가 이제 소속이니까 내가 거기 올리고 그 다음에 부산시당하고 경남도당 방에도 잘 안 올려요. 어떨 때는 올리고 어떨 때는 안 올리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대체로 보면은 보수예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변희재 씨는 보수인데도 진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변희재라면은 아주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잘 안 올려요. 전체 방이나 잘 안 올리고 내가 이제 영성 황제 그 방에 몇 개 올리고 나머지는 잘 안 올려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예요. 원래 거의 틀림없어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금년에 아주 재밌는 구경을 지금 합니다. 지금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들이 많은 평론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 그 평론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제 아래 내가 30일 날 뷔페 갔는데 뷔페 가면 음식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먹느냐고. 아니잖아. 거기서 제일 자기가 이제 봐가지고 먹을 만한 거 몇 점만 이렇게 딱딱 골라가지고 먹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거 그걸 하는 게 중요한 아까 말이야 유인태 이재호 그런 정규재 조갑재 노성 고성국이 이런 사람들 들어볼 만한 것도 있지. 윤창중이 들어볼 만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 100시간 1000시간 듣는 것보다는 변희재 씨 1시간 듣는 게 나아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계 쪽으로 말하면은 예수 석가 뭐 절에 가서 100만 시간 듣는 거, 교회 가서 억만 시간 듣는 것보다는 허경영 유튜브 1분 듣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